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선거를 8일 앞둔 지금 보궐선거 대참패가 가시화되자 문재인의 국민 분속임용 쇼가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입니다. 29일에 열린 청와대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여러 방송사를 동원해 생중계를 하는가 하면 문재인은 부동산 부패 청산이란 글귀가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가 이날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이란 글귀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온 모습은 문재인과 문정권의 위선의 결정판입니다. 우선 문재인 본인부터가 농지 투기 비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농지 투기를 비난하며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사저가 들어설 양산 땅의 농지를 대지로 형지를 받고 이미 최소 3억 5천만 원 상승의 부동산 이득을 본 상태입니다. 농지 투기를 비판하려면 먼저 자신의 사저 형질 변경에 대해서부터 국민에게 유감을 표시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선 이런 반구도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살 집이니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본질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력이 아니면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 넓은 농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지로 형질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농지 투기보다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이익도 문재인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투기나 다름없습니다. 농지 투기를 비판하면서 농지에 묘목을 심는 행위를 거론한 이날 문재인의 행태도 너무 뻔뻔합니다. 그의 처남이 바로 그런 수법을 동원한 행위로 자신의 농지가 그린벨트로 수용될 때 거액의 47억가량의 토지 보상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도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은 바로 본인 자신부터 해당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동산 부패 청산이란 글귀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국민을 향해 토지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한 행위는 위선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29일 청와대 반부패 정책협의회 참석자들 중엔 국토부 장관 변창흠도 있었습니다. 그도 거액의 대출로 방배동 집을 매입한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LH 투기 사태의 핵심 책임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중 절반 이상이 변창흠이 사장 재직 기간에 땅 투기에 나선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가 LH 사장 시절 투기 제보가 접수됐지만 LH 측이 묵살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있습니다. 그런 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외치는 부동산 부패 청산 구호가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자를 시한부 딱지를 붙여서 장관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문재인의 행위는 정책 실패를 막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고 그 자체가 또 다른 부동산 정책 무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 멤버인 행안부 장관 전해철의 전 보좌관의 아내도 3기 신도시 발표 한 달 전에 땅을 3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핵심 측근이 투기 의혹을 받는 자가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회의에 주요 멤버로 참석한 것입니다. 전해철의 보좌관의 아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을까? 그들은 은행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전해철의 선거구와 같은 도시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전해철 전 보좌관은 국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택지계획지구 지정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거나 그와 관련해 높은 책임이 있는 자들이 청와대 반부패 정책협의회 주요 멤버로 참석했으니 국민이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29일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회의 직전에 사표 수리된 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이날 회의 주요 멤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주도한 임대차 법망을 피해 법 시행 이틀 전에 파렴치한 전세 계약을 한 김상조의 행태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이율배반, 정책 불신을 극명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더욱이 문재인은 김상조의 파렴치한 전세 계약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
그의 사의를 반려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상조가 작년 7월에 전세 계약이 있었고 12월엔 노영민 등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었고 경질되기 한 달 전엔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가 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김상조의 문제점을 몰랐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였던 김상조의 전세 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그에 대한 사과도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전세 문제도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광의의 부동산 문제에 속한다는 점에서 문재인의 이 같은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고 뻔뻔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던 문정권 사람들의 내로남불은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다주택자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강남집 처분을 거부하다가 결국 중도 하차로 이어졌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도 부동산과의 전쟁 와중에 상가주택 재개발 투자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 결국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가 이번에 뻔뻔하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시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의 파렴치의 극치가 국민을 어이상실케 만들 정도입니다. 문재인은 이날 회의에서도 심각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자신의 정권에서 역대 최악으로 커졌다는 것이 객관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구조적인 문제라느니 뿌리가 깊다느니 하면서 부동산 악재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 무능과 책임을 희석시키려 급급해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이날 문재인이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고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개최한 회의 목적이 결국 여당 선거 지원용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실패한 회의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이들이 주요 멤버로 모인 회의가 또 국민은 지난 4년간 뭐하고 부동산 투기를 극성하게 만들었느냐고 질타하고 있는데 투기 세력 탓, 과거 탓을 하는 이 정권의 변명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초동수사 시기를 다 놓치고 한 달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자신들이 밀어붙인 법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검사 500명을 갑자기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정권의 기가 찬 쇼에 국민들은 신물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